그 다음에 중과세 보겠습니다. 자, 중과세율 보면요. 일단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탄력세율 우리가 아까 탄력세율 적용할 일반 과세 대상, 즉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요. 그 중과세 하면은 적용할 수 없는데요. 일단 큰 파트가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도시 내 공장의 신정설이 있어요. 신설과 정설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공장이란 용도와 신설, 정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대도시 내에 있고요. 법인을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밀 억제권 내 공장을 신정설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도시 내 공장 신정설이 있고 가밀 억제권 내에 공장 신정설이 있죠. 확인했나요? 자, 그 다음엔 또 마지막 또 가밀 억제권 내입니다. 근데 세 번째에 보면은 그 대도시 법인 설립이라 돼 있죠. 그거는. 근데 요거는 뭡니까? 가밀 억제권 법인은 법인인데 제한이 돼 있죠. 범위가 좁혀져 있어요. 본점입니다. 주사무소. 그럼 주사무소도 뭐냐? 본점 성격이죠. 그럼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도는 취득인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 여차적에서 사친재산 하나, 사친재산이 있고요, 대도시 중과세가 있고요, 가밀억제권 중과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도시라는 범위가 어딜까요 하는 거하고 가밀억제권 있는 범위가 어딜까 하는 건데, 그 도시명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이 대충 어딘만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대도시라는 것은 수도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 광역시가 대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개사법에 말하는 공법에서 말하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대도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뭐다? 수도권 내. 그럼 수도권 하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그다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를 우리가 일명 대도시 수도권 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지역은 우리나라의 몇 프로가 70%가 인구가 거기 집중돼 있죠. 와, 대단한 거죠. 우리 이 땅덩어리 넓은 거 딱 볼 수 없죠.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땅덩어리 넓은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인구가 거의 70% 60% 정도 되나 60% 정도가 전부 다 그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이번 선거할 때도 뭡니까? 어디서 그 가장 국회의원이 많냐고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지방은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을 장악하면 성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결과적으로 이걸 중과하는 목적은 대도시 내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 유입을 막는다는 억제한다는 거죠. 억제하는 차원에서 중과하겠다. 그럼 인구 유입을 가져오는 용도가 뭐냐는 거죠. 그게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겠죠.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을 찾아서 사람 인구 유입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뭡니까? 대도시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서 중과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내가 대도시에서 상가를 구입했다고 중과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인구 유입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법인과 공장이야 기본이. 이해됐나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 행위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행위를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이미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이나 이미 수도권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알겠나요? 기존에 벌써 더 늘어나는 행위야. 더 늘어나니까 그 행위가 뭐냐? 자, 공장을 뭐한다? 신설한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 범위를 늘렸다는 거죠. 정설이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신설, 정설 할 때 중과하겠다는 거죠. 이해를 했죠? 왜 중과하는지. 그럼 법인도 뭡니까? 단순히 아니라 법인을 먼저 설립하니까 중과하겠다는 거지. 없던 법인을 만들었죠. 이 말이죠. 됐나요? 자, 이 개념이 포인트다. 자, 그럼 가밀억제권은 뭐냐 하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미리 이미 포화 상태가 됐었어요. 서울특별시가. 그럼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서울특별시 전체를 가밀억제권이라 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좀 밀어냈어요. 좀 분산시키자 해가지고 위성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위성도시들을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되나요? 그럼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강릉시 일부 지역을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을 가밀 억제, 그 말도 가밀을 억제하는 권력 내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밀 억제권 내는 대도시 수도권 범위 안에 있지만 대도시 전부가 가밀 억제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한 24개 정도 도시가 있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대도시 전부가 가밀 억제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범위는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중과적인 문제를 보니까 자, 중과 사치전제서는 중과세율이 어떻게 되냐? 표준세율 플러스 8% 돼 있죠.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뭡니까? 몇 프로? 5가지 있잖아요. 자, 23, 28, 30, 35, 40 있어요. 거기에다 8%를 더 얹어서 가져가겠다. 엄청 부담되는 세금이에요. 표준세율 8%를 더 얹기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가밀억제권 어찌 됐죠?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 얹히겠다. 됐나요? 자, 4%를 더하는 것, 8%를 더 얹는 것. 근데 가운데 쪽을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세배를 한 뒤에 뭐 한다? 다시 4%를 뺐죠. 그래서 요거 일단 내버려서 정리할 때는 8%를 더하는 걸 뭐다? 사치성재산. 4%를 더하는 거는 가밀억제권. 되나요? 4%를 빼는 것은 뭐다? 대도시. 일단 이렇게 핵심을 잡자 하는 겁니다. 됐나요? 원래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이 오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짜증을 내요 이거를. 근데 어차피 한 번은 듣고 가야 되고요. 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 파트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요 부분이 자주 났어요. 매 출제 때마다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니까 전체 흐름은 반드시 봐라. 특히 사치성재산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진재산. 자, 그러면 거기에 세율적인 문제 볼 때, 자, 방금 이 사치성재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치성재산은 중과가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어떤 거와 어떤 것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취득행위와 그 취득에 대한 등기, 소유권 등기가 구분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이 사치성재산은 사실취득에 대해서 5배 중과였어요. 사실취득에 대한 5배 중과고 등기행위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사실취득이 5배니까 2%가 되고 2%, 그 다음에 2%, 2%, 2%. 여기서 5번 중과되는 거죠. 그럼 등기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통합됐단 말이야. 그럼 통합되다 보니까 요거는 두 개 통합됐죠. 통합됐으니까 무슨 세율이 남아요? 표준 세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은 2% 4배 있죠. 이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2%니까 이 중과 기준세율이죠. 그 중과 기준세율에 곱하기 몇 분이냐? 100분의 400, 즉 4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8%가 된 거라고요.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8%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역시 똑같은 행위에서 가밀 억제권이 있어요. 그럼 가밀 억제권에 대한 공장과 법인에 대한 중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취득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데 역시 사실취득에 대해서 3배 중과였어요. 통합되기 전에. 그리고 등기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통합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뭐 된다? 표준 세율에 놓은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뭡니까? 2% 남았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2%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0 하니까 이것이 몇 프로? 4%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내에 대한 공장과 법인의 중과는요, 사실취득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기행위가 있는데, 이 사실취득 행위에는 2%만 합니다. 일반 과세였고, 이 등기세율만 3배 중과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통합해보니까, 자, 이거는 똑같은 세율, 표준 세율이 만들어졌죠. 표준 세율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니까 이 세율은 세율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는 힘드네. 그럼 우리 사람 머리가 참 똑똑하다고요. 네? 그럼 임의로 주자. 임의로 여기도 2%를 갖다 주고 2% 임의로 잠시 자리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 개 표준세율이고 이것도 표준세율이죠. 그럼 표준세율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그래서 곱하기 3배를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3배를 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럼 임의로 적용했던 이 4%를 다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뭡니까? 2%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0을 해서 차감하니까 뒤에 4%가 차감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 세율이 만들어진 그 의미를 이제 살폈고, 자 그다음 그 표 바로 밑에 보니까 주의해 놨는데 사치성 재산과 대도시 내 법인 등의 부동산에 동시에 줄 거죠. 동시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600 그럼 몇 배입니까? 6배를 합한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 세율에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6배를 합니다. 6배. 됐나요? 6배 정의합니다. 자, 근데 요것도 뭐 크게 요까지는 잘 안 물어요. 우리는 아까 표준세율과 오늘 첫 시간에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에 집중하세요. 됐나요? 자, 그다음 1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은 이미 알았고요. 종류를 이제 갑시다. 내용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우리가 사치성 재산 종류는 1번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자, 그럼 별장이라는 것은 뭐냐? 공구상이라는 주택입니다. 자, 다시 공구상이는 뭔데? 주택인데 상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우리가 별장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장도 주거용이라는 거죠. 가서 뭡니까? 뭐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도구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구 방금 뭐랬어? 전제가 앞에 공구상으로 주택이었으나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별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라는 개념은 주택법에 상시 거주하세요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이다. 됐나요? 자, 주거용이다 아니다? 주거용이다. 주거용인데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별장이다. 자, 그러면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심지에 있는 사업용 오피스텔 줄 거세요. 사업용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원래 자체가 뭡니까? 주택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럼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은 그를 사업자 등록해서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업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뭔가 소유자가 그게 전입 신고를 해서 그게 살게 되면은 그런 주택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우리 세금은 또 실질주의 가세니까 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거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요. 됐나요? 그럼 상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 있는데 창고는 내가 주택은 주택인데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이라 했죠. 별장인데 그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장에서 제외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 제외해 줬다. 왜 이렇게 만들어줬느냐면은 농어촌 주택도 이렇게 상시 거주 않을 때 그걸 별장으로 옛날에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전부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빈집이 많이 생겼죠. 공가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전부 다 우범지역 장소로 이용하니까 너희들이 좀 관리를 해줘. 그러면 너 별장에서 제외해 줄 테니까. 그래서 별장을 제외해 주는 요건이 생긴 거예요.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660, 150 있죠. 뭐죠 있죠? 660, 150, 6,500만 원 이내 돼 있나요? 그래서 660, 150. 자, 660과 150은 면적이에요. 그러면 큰 면적이 있고 적은 면적이 있죠. 그럼 적은 면적은 뭡니까? 건물 면적이겠고. 됐나요? 그다음 660은 그 부수 토지 있죠. 대지 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6,500만 원은 건물 자체의 주택 그 자체의 시가 표준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를 모두 충족하면 별장에서 제외해 주겠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할 때 660 하면은 암기 방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660, 150, 6,500만 원 이내면 전부 다 제외해 준다. 됐나요? 한번 좀 보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가 대지 면적 660, 그다음에 150, 그다음 밑에 6,500만 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맨 세 번째 도시 지역 및 허가 지역과 소득세법의 지정 지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된다. 이런 거는 요 지역에는 이런 요건을 갖춰도 별장에 제외된다. 별장에서 제외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예. 자, 지금 세 번째 말이 맨 뒤에 적용 제외돼 있죠. 그 말은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외에서 제외니까 부정에서 부정은 긍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참고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딱 한 번 났습니다.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딱 한 번 났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 떠갈 때 이 단위만 660, 150, 6,500만 원 이내 이것만 한번 보고 빨리 가라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고급 오락장 있어요. 우리가 고급 오락장도 그 안에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은 시험에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주의 보면은 별장 및 고급 오락장용 부수 토지의 경계가 불명하다. 줄 거죠. 경계가 불명하다.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하면 무조건 10배까지를 그 부수 토지로 본다. 그 부수 토지로 보아서 중과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급 오락장 안에는 그 내용적인 문제를 우리가 출제된 것이 없고요. 대부분 우리 고급 오락장 가면은 자, 어느 지역에 노래방이 들어갔어요. 됐나요? 노래방 갔는데 뭔가 좀 너무 화려하고 규모가 커요. 그러면 그건 고급 오락장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어느 집에 또 가니까 술 한잔 하고 자 즐기러 갔어요. 친구들에게 갔는데 뭐가 있어요? 앞에 이런 테이블이 딱 있어요. 무대가 있다. 무대. 예, 또 여자분들 하면 또 근데 가봤어 하면 가봤겠죠. 예? 뭔가 그냥 무대가 있고요. 색소폰이 있고요. 막 드럼도 있고요. 악기들 막 정말 있죠. 오르간도 있고요. 되나요? 그 옆에 뭡니까? 무대가 있고 또 뭡니까? 호실이 3개 이상 있어. 호가 개별식 객실이. 그러면 그것도 고급 오락장이에요. 됐나요? 그럼 무대가 있고 호실이 1개 정도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빌려줄 때 이런 걸 할 때는 관할 관공서에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고급 오락장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실무에서 한번 알 거고. 왜 그러냐면 재산세가 엄청 나와요. 재산세가 엄청 논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요. 일단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4번째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딱 밑줄 거세요. 해원제. 그래서 이 골프장은 원지 취득 골프장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원지 취득 시 있어요. 원지 취득 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간주 취득 시도 중과세합니다. 근데 이미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그 골프장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 정설에 하나여 신정설 되네요. 신설은 원지 취득이 있고 정설은 뭡니까? 간주 취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신정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가로 속에 뭡니까? 성계 취득은 중과세 제외. 그런데 아까 뭐냐? 별장을 내가 성계 취득했어요. 중과세합니다. 고급 오락장도 성계 취득하면 중과한다고요. 근데 골프장은 성계 취득 시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프장 내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 입목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 그래서 골프장의 범위는 그 골프장에 있는 땅이 있죠. 땅, 토지와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 위에 있는 건축물은 그 땅 자체가 부수 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과 그 다음에 조경시설을 갖춰놨죠. 조경시설 멋진 돈 많이 들잖아. 그거 입목도 따로 중과 대상이다. 골프장을 취득했을 때 중과는 뭐다? 토지와 건축물과 입목을 중과세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입니다. 이 고급 선박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 관심을 많이 안 됐어요. 이 시가 표준액이 얼마다? 3억
초과죠. 죽어서요. 3억 초과. 3억 초과. 이 3억이 초과된 3억까지가 요까지 오른 과정 중에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얼마 되느냐? 5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부터 올랐어요. 100만 원부터. 그래서 500만 원 올라다가 또 3천만 원 올라다가 지금 3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아예 고급 선박은 중과세를 만들어놨는데 가액 기준을 바꾸지 않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바다로 이제 관심을 돌리니까 이제 고급 선박이 됐다는 거죠. 고급 선박은 결과적으로 업무용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용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비업무용이고 단 실현 실습용은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번 고급주택. 자, 별 표시 3개 하세요. 고급주택. 자, 이 부분에 좀 암기를 하려고 좀 노력해 줘야 돼요.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은 구분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기준이 달라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할 때는요, 단독주택의 기준하고 공동주택 기준 약간 좀 생각을 하자. 그러면 자, 단독주택에 땅이 있고요.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하려면 일단 가액 기준이 만족해야 돼요. 무슨 기준? 가액. 고급이면 비싸야 되잖아요.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액 기준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기준이냐? 땅이 좀 넓겠죠. 면적 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 자, 이 두 개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이 된다면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돼. 일단 요거부터 인식하고요. 암기는 뒤에 문제야. 일단 내가 생각부터 하자. 그래서 가액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 모두 충족해야 돼. 자, 근데 가액 기준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놉니다. 가액 기준이 2개 논다. 다시 가액 기준이 2개가 놉니다. 하나는 전체 가액이 놉니다. 하나는 전체 가액이 나오고 또 하나는 건물 자체 가액이 나옵니다. 됐죠? 이것도 또 생각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국가에 정해주는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매년 공시하는 거. 국가에서 매년 공시하는 거. 우리가 주택은 항상 공시할 때 항상 토지와 건물이 함께 공시되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라고 합니까? 예. 개별 처음에는 표준주택 가액이 있죠. 단독주택은 표준이 있고 그 다음 개별로 넘어가요. 표준에서 개별로 넘어가요. 근데 공동주택 집합건물은 표준과 개별 구분이 없어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주택은 표준과 개별 구분 없다. 그 말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은 뭐다?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요. 그게 뭐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별 주택 가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 가격, 건물 시가 표준액입니다. 건물 가액이라고요. 됐나요? 건물 가액, 시가 표준액이에요. 둘 다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예요. 전체 가액, 건물 가액. 됐나요? 전체 가액, 건물 가액.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가액 기준은 가액과 면적의 결합 모두 충족해야 돼. 첫 번째 모두 충족해야 돼. 그리고 가액은 두 종류인데 이것을 모두 충족해야 돼 하는 겁니다. 근데 면적은 여기서 면적은 몇 가지 있어요? 2개 있죠. 2개 놓여요. 건물 면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부수 토지 면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면적에도 2개 있겠네. 하나는 건물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뭔지 알죠? 각층 바닥 면적 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땅 대지 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 부수 토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개념을 잡자.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요. 면적은 둘 중에 하나와 결합되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가액과 면적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했죠. 근데 가액과 면적을 결합시킬 때 가액은 모두 충족해야 되고 면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됐고요. 그 다음 단독주택에 가액과 면적 필요 없다. 가액과 면적 필요 없이 이 단독주택에 딸린 부수 부분이 부속시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대시설이 있을 거예요. 자, 부대시설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풀장, 일명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느낌 팍 옵니까? 엘리베이터 뭔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에스컬레이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뭐 계단식도 있고, 야, 옛날에 참 이 시크릿 가든 할 때 막 봤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수영장, 일명 풀장 있어요. 자, 이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유일하게 원래 개념은 이 자체만 설치된 걸로 무조건 고급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놓을 때 좀 조심하자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느낌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 규모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라. 가액 기준, 면적 기준 관계없이 가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면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설치된 것만 고급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에 67제곱미터 이상, 얼마라고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고급이라고요. 그 자체만으로 고급이라고요. 말뜻은 알았죠? 그럼 단위는 67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엘리베이터도 단독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자체를 가지고 고급이라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좀 완화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뭐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 정주영 씨도 우리가 그 집에 엘리베이터 설치했고, 또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 장애장 소형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자체가 되더라도 이 엘리베이터는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가액 기준인 개별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가액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액 기준이 충족될 때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고급으로 보자.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방금 뭐랬어요? 가액 면적 보지 않고 무조건 고급이야 라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가액 요건을 갖출 때만 뭐다? 고급이다. 가액 요건을 충족할 때만 고급이다. 됐나요? 일단 전체 흐름을 이해했어요. 이제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단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들을 기억할 건데요. 자, 요거를 기억할 때 개별주택 가격이 전체 가격이라 했죠. 자, 예를 들면 내 땅은 땅 자체가 8억짜리야. 땅은 8억이, 이 집 위치가 좋아가지고 땅이 8억인데 이 건물 자체가 5천만 원짜리야. 그럼 이걸 고급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일단 이 전체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분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고급이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전체 가액과 개별 주택 그 건물 가액을 따로따로 모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억입니다. 얼마라고요? 6억. 그 다음에 9천만 원. 얼마라고요? 9천만 원. 6억 9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연면적이 우리가 좀 넓다 하면은요. 넓다 하면 지금 이 공간 얼마 되겠어요? 아니 요 자체 공간, 지금 우리 강의실 공간 이 자체 뭐 70평요. 그렇게 넓게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0도 보면 좀 많을 건데 한 35평 정도.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공간이 막 많으니까 엄청 넓게 보이죠. 야, 아니야. 촌에 가면요 200평 하면 저 별거 아니야. 200평 안 넓어요 그거. 알겠어요? 뭐 1000평 저기 땅이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지가 뭐 할 건데 하는 거야. 응? 적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딱 번치면 처음에는 뭡니까? 저거 땅에 뭐 앉을 거냐. 지어놓으면 안에 들어가면 뭐 엄청 넓어. 참 그게 참 이상해. 예. 근데 이렇게 통을 틀면은 야 이게 뭐 넓나 하지만 안에 건물 안에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면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 100평. 자, 그럼 100평이 우리 기준한다면 얼마 되느냐? 331 뭐라고요? 331. 그러니까 331제곱미터 됐나요? 그래서 331 하자. 331.
자, 그러면 이게 부수 토지겠죠. 이 땅은 그러니까 뭐냐? 이거의 배수가 잘못됩니다. 이거의 배수. 200평. 그러니까 331662가 된다고요. 331662.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단위를 보면은 6억 6 9 3 3 1 6 6이죠. 6 9 3 3 1 6 6이죠. 이해를 했으니까 6 하면은 6천만 원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주택이 6천만 원짜리가 고급이 될 수 없잖아요. 6이니까 6억이겠고 9니까 건물 자체니까 9천만 원 됐나요? 9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면적은 내가 100평 규모다. 331 662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가면 이 동그라미 뺀 330이 나오고 660이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331 662. 자, 근데 뒤에 단위를 보면요. 전부 다 뭐가 되나? 촛배입니다. 촛배. 촛배가 뭔지 알죠? 초하면 뭡니까? 술. 예? 바로 해가지고 초를 담았잖아요. 근데 촛배밖에 없어. 자, 그래 뒤에 단위가 전부 다 뭐다? 초가 기준이에요. 그럼 6억까지는 된다 안 된다? 6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6억을 넘어서야 되니까. 되나요? 6억 초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 전체 기준에서 유일하게 이상해. 뭐라고요? 유일하게 이상해. 그 단위가 이 수영장만 67제곱미터 이상 있어요. 다 초인데. 그래서 우리 시험 낼 때 출제도 참 마음씨도 좋지. 요거를 뭐다? 다 초과인데 다 초과인 줄 알고 요거를 초과해가 답을 틀리게 해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네? 다 초과다. 근데 요거만 이상이다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하기 갔어요. 그래서 39쪽에 단독주택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와 그다음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을 설치된 거 있죠. 그럼 뭘 따지지 마라? 묻지도 따지도 마라. 가액 기준도 필요 없고 면적 기준도 묻고 너 자체만으로 고급이야. 너만 있으면 좋아 이 말이죠. 들어봤나요? 아, 그럼마도 한번 들어봤어요? 네? 너만 있으면 좋아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베이터야. 그럼 엘리베이터는 뭐가 된다? 엘리베이터는 그게 건물 가액 있죠. 건물 가액은 필요 없고 면적 기준은 필요 없고 뭐가 된다? 아까 내가 요 개별주택 가격 있죠. 6억을 초과하는 주택 되나요? 건물 가액은 필요 없고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설치되면 고급이라고요. 되나요? 어렵지 않을 건데요.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무조건 고급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설치된 고급이 되려면 이 건물 전체가 이 전체 가액이 6억을 초과된 주택에 설치되면 고급이라고요. 건물 가액 기준 없고 면적 기준도 없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별 표시하시라고요. 별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건물 연면적은 얼마죠? 331초가 됐나요? 그럼 331초가 되면서 가액 기준 9천만 원 초과와 6억 초과 모두 갖추면 고급이 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대지 면적이 662초가 되면서 가액 기준 9천만 원 초과와 가액 기준 6억 초과가 되면 고급이라고요. 지금 이것을 칸 하나를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이 다 뭐냐? 고급 주택 요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잖아요. 네? 단독주택이 가액 기준과 면적 기준 모두 충족해야만 됩니다. 그럼 가액과 면적은 가액은 모두 충족해야 되고 그게 면적은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 끝났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가죠. 자, 공동주택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공동주택이 잘 돼 있죠. 그 뒤따라간 사람이 뭐 싱가포르하고 중국이죠. 예, 중국도 이제 뭐 아주 고층 빌딩이 따닥따닥 집이 많죠. 건물이. 예, 우리나라처럼 참 이 도시 공간을 잘 만든 국가가 없어요. 예, 도시 공간가. 평양은 어찌 돼? 평양은 안 가. 평양은 전쟁터에서 뭐 싹 없어진 땅이잖아요. 평양 자체가 전쟁터에 싹 잿더미가 된 땅이야. 그게 뭐냐? 계획도시잖아. 계획도시. 평양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건물이 도시가 아주 뭡니까? 반듯반듯하고 조경을 엄청 많이 갖고 놓고 한 도시잖아요.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그리 하면 뭡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럼 요 땅 자체를 보세요. 조금만 넘게 생각하세요. 이 땅은 뭡니까? 공용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지 면적 기준하죠. 대지 면적이 있는데 요거는 대지 면적 할 필요 있어 없어? 공용 부분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자체는 보면 건물 연 면적인데 건물 연 면적 이 자체에 대해서 건물 연 면적 기준만 본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1구로 구분된 건물 면적만 봐라. 이 기준만 봐라. 면적 기준만 봐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다면 이제 뭐를 봐라? 가액 기준 봐라. 하나 물건 하나하나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을 봐라. 그럼 이 가액은 뭡니까? 이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권 있죠. 그 대지권과 건물 가액만 봐라. 그 공동주택은 이자 엘리베이터 이거 설치돼요 안 되세요? 아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고급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좀 빌라 같은 데는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데도 있어요. 이것도 할 필요 없죠. 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민들 입주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 복리시설로 수영장 갖춰줄 수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런 기준이 필요 있다 없다. 이 자체를 부대 시설을 가지고 고급주택 판정을 할 필요 없고 또 이 대지 면적은 공용 부분이니까 그걸 고급이라 말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뭡니까? 하나 가액 기준 하나와 면적 기준 하나만 들어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논지를 볼 때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고요. 공동주택은 뭐다? 가액 기준 하나와 면적 기준 하나 든다. 그럼 가액 기준은 똑같이 6억을 초과하는데 면적은 기준이 달라요. 그럼 면적은 얼마냐? 245, 274 두 개가 있어요. 245, 274. 자, 그러면 245라는 것은 1구의 연면적이 우리가 아파트에 무슨 연면적이 있어 하면 뭐 아파트 자체는 맨 꼭대기층에 뭡니까? 복층이 있겠죠. 그러면 층이 두 개 나눠서 연면적이 있겠죠. 또 우리가 고급 빌라들 있죠. 고급 빌라들은 고급 빌라들은 층이 딱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가 요것도 연면적 개념이다 하는 거죠. 1구 연면적. 뭐라고요? 1구 연면적. 그래서 274, 245가 문제입니다. 245제곱미터 초과 기준이에요. 원래 기준이 뭐다? 245제곱미터 초과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층도 245를 처음에 기준했었어요. 복층도. 그럼 복층은 뭡니까? 올라가려면 계단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계단 부분은 뭐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럼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면적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층은 245지만 복층은 274로 해주겠다. 얼마 해주겠다? 274를 해주겠다. 근데 이걸 또 만들어주니까 혜택을 주니까 또 우리 국민들 머리 좋잖아요. 그런데 질 때 그 층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이만큼이 되고 이 단층 부분이 여기가 복층 부분이 이만큼 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274를 만들었는데 계속 이제 만들어주니까 면적을 늘려주니까 274로 늘어놓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뭡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또 시간이 또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행식상으로 24, 250 해가지고 합이 얼마? 274를 맞춰두란 말이야.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복층 기준을 해주니까 행지상으로만 복층을 만들어 놓고 단층을 넓게 이용하더란 말이야. 알겠나요? 사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개층이라도 이 한 개층이라도 얼마를 넘으면 245를 넘으면 제외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갑니다. 연면적인데 공유 면적은 제외하고요. 245입니다. 복층은 274를 하나 단 각 층의 면적이 얼마를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제외다. 자, 설명 부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단일할 때 요거 이제 이거 볼 때 기준을 하고 뭡니까? 쭉 내려옵니다. 6, 9, 331, 662 초과. 6, 9, 331, 662 초과. 됐나요? 그리고 부서의 시설은 엘리베이터, 엘레풀이 있어요. 엘레풀, 엘에풀이 있어요.
수영장 풀장. 근데 밑에 있는 애와 푸름 너만 있으면 좋아.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고급이다. 단 엘리베이터는 얼마? 전체 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쓸 때면 고급이다. 단 장애인을 위한 200kg 이하를 소형 엘리베이터는 또 6억 초과라도 제외된다. 200kg 느낌 대충 잡나요?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타고 두 사람 타고 애가 탁 타면 200kg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럼 대충 내 몸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알겠죠? 네. 95요. 아, 그건 심하고. 네, 원래 90에서 90은 넘잖아요. 전시장 89.5 정도 되다가 90을 까딱까딱 해요. 넘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줄었어요. 이제 작년은 D 라인이었어요. 완전 D 라인이었어요. 올해는 조금 D 라인에서 조금 들어갔어요. E가 됩니다. E가. 자, 밑에 이제 사치전 재산 적용이 있는데 그 보니까 다가구 주택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앞에 있는 아까 창고 별장으로 보지 않는 농어주택은 뭡니까? 중점이 아닌데 요 창고는 상당히 중요해요. 사친 재산 부분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짜증을 엄청 내는데요. 우리가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과 건축부산에 분명히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가구수가 많더라도 그 각 가구마다 개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부가 하나다고요. 되나요? 그럼 등기부가 하나니까 단독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다세대는 뭡니까? 똑같은 규모라도 각 구마다 개별 등기돼 있어요. 그럼 등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 주택 한 주택 한 주니까 공동이지. 이해됐나요? 여러 가구에서도 등기부가 하나니까 단독이라고요. 그럼 이 규모적인 문제를 보면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청수 기준이죠. 상계층 이하가 돼야 되고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자 가구 수는 미성년 나이 미성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그 나이 기준이 19세잖아요. 19가구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이하.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등기부가 하나인 겁니다. 만약 그 면적 기준과 가구수 기준을 가더라도 개별 등기가 되면 그는 공동주택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법과 건축부산은 단독이다. 단독주택이다. 한개주택이다. 자, 그럼 볼까요?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할 때 뭘 적용돼요? 취득세를 정할 때 이걸 단독주택 취급하면 조금 전에 비한 건 뭐예요? 단독주택 고급주택 판정 기준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급이죠. 네? 그러면 이 다가구 전체가 일반적인 적은 것도 있지만 이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6억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건물 자체 가격도 9천만 원 넘어가죠. 그 건설할 때 공사비만 해도 몇 억은 들어가시건데 가액 기준 그럼 면적 기준이 방금 662인데 아까 저거는 연 면적이 331이잖아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할 때 다가구를 단독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바로 고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급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비록 주택법이나 건축부산에는 단독이지만 네? 세법을 적용할 때는 뭐로 해라? 각 일구를 1주택으로 보세요. 되나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1구를 1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적용하세요. 공동주택으로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공동주택 기준 하면은 뭐가 됩니까? 가액 기준은 넘을지라도 뭐가 적용한대요? 1구의 면적 기준은 245를 넘지 않겠죠. 가액 기준은 6억을 넘어가더라도 1구 면적 기준이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고급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원래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건장하기 위해서 허가낸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취득했으니까 이걸 보유하겠죠. 그럼 보유하니까 또 뭐가 된다?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택 가격을 다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별로 개별과세합니다. 각 주택별로 뭐 한다고요? 개별과세 한다고요. 개별과세. 그러면 내가 우리가 여기에서 남구에 울산과 남구에 한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정해요. 각 주택별로. 근데 무슨 세율? 초과 누진세율. 무슨 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럼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뭡니까? 가액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단계잖아요. 네? 4단계 초과 누진세율. 4. 그럼 4니까 0.1%에서 0.4%. 4단계. 연관선을 지어서 0.1%에서 0.4%. 그러면 이 재산세를 적용할 때 이 자체를 다가구 주택을 뭐로 본다면 단독주택으로 취급해버리면 방금 뭡니까? 그 1주택 전체 가격이 높겠죠. 그럼 한 주택 가격을 적용할 때 방금 뭘 한다고 했어요? 초과 누진세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가격은 전부 다 0.4가 될 거라고요. 가장 높은 0.4%가 적용될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해놓고 재산세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 일주를 보면 각 일구마다는 가액이 높지 않겠죠. 일구마다 가액은. 그럼 일구마다 가액을 하면은 전부 다 1%밖에 안 돼. 0.1%밖에 안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를 본다. 자,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해요. 자, 임대라니까 임대에 대해서 임대사업 소득이 생겨요. 됐나요? 그럼 임대사업이 생기면 너 사업소득세를 내. 소득세를 부과할 거라고요. 뭐 한다? 소득세를 부과할 거예요. 근데 요 임대사업이 또 권장하는 것은 이제 소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무슨 규정? 비과세. 너가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비과세 주겠어. 다시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한 개 주택을 임대한다면 뭐 해주겠어? 비과세 해주겠어. 됐나요? 한 개 주택. 그럼 두 개 주택을 소유하고 한 개를 임대하면 비과세 안 돼. 가세가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은 나는 전세 살고 줄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면서 일부분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럼 나는 또 아파트를 가지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데에 있어 한 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개념. 1주택 소유에 대한 임대 비과세.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개 주택을 임대할 때, 그러면 두 개 주택을 가진 자가 한 개 주택을 임대한다. 비과세야? 이건 아니라고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한 개 주택을 임대할 때만 비과세라고요. 알겠나요? 그렇죠. 두 개 주택 소유자가 한 개를 임대하는 건 비과세 안 된다고요. 한 채. 네? 그게 비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동산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그 주택을 양도할 거예요.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그럼 이 양도소득세에도 그 소득세에 역시 똑같은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뭐라고요? 비과세. 똑같은 비과세 요건이 1세대 안에서, 1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1세대라고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한 개, 1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개 1세대에서 한 개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한 개 주택을 임대하면은 비과세하고, 그 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하고, 양도 당시, 이거는 양도니까 양도 당시에 1세대 요건을 충족한 자가 그 가족 구성원에서 한 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팔아버리면 비과세 주겠다.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19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 전화 그런 데 있죠. 119 말고, 그렇지, 112. 그래서 이 양도소득의 주택 양도 비과 요건은 112라 말이야. 조건이 1세대 요건을 갖출 것, 국내 1주택을 가질 것, 2 양도 당시 2년 보유할 것. 그래, 112입니다. 112. 따르릉 112 이거. 자, 이거 그래서 여기서 그럼 보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일단 세법상에 들어오면 다가구주택 뭐로 본다?
지방세든 국세든 일단 1구를 1지로 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지방세에 적용할 때는 그대로 1구를 1지로 봅니다라고 끝나. 근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국세로 넘어가니까 비과세를 못 받겠죠. 국세로 넘어가면 1구를 1지로 보면 여러 개 주택이니까 비과세를 못 받겠죠. 그럼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1구를 등기만 안 한다면, 구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구분 등기하지 않고 한 물건으로 거래가 난다면 단독으로 취급한다. 그 단수종을 달아준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보면은 지방세는 세금을 낮춰주기 목적으로 다가구를 공동으로 취급하는 개념이고, 국세는 뭡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독으로 취급해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다가구라도 국세 적용할 때 지방세가 다르죠. 이런 것을 구분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있어요. 2번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 용도 변경이 있는데요. 자, 취득 당시는 고급 오락장이었어요. 취득 당시는 고급 오락장이고 취득 당시는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택을 샀어. 뭔가 화려한 주택을 샀는데 나는 그걸 고급 주택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야. 원래 취득은 취득 당시 기준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는데 너무 화려해 좋아. 나는 음식을 잘해. 여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음식 잔치를 하고 싶어. 이해됐나요? 그럼 주택을 샀지만 업무용으로 이용할 목적이라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취득 당시는 내가 빌딩을 한 개 샀어. 빌딩 보니까 5층부터 8층까지 전부 다 뭐다? 니나노판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판이라고요. 뭐가 설치됐어? 고급 오락장이 설치됐어. 나는 요거를 병원 건물을 전부 다 이용할 거야.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어느 정도 약정 기간이 끝나면 나가줘 주세요. 협의하겠죠. 그럼 이거 시설을 취득 당시는 뭐가 있었는데 고급 오락장 시설이 돼 있더라도 이 말이야. 됐나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 완공이 아니고 착공한다면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야. 기간. 며칠? 60일.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에서 뭔가 변경적인 온다면 기간은 전부 다 60일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며칠? 60일입니다. 자, 됐어요. 자, 전부 다 며칠? 60일입니다. 근데 상속받았을 때만 예외가 6월입니다. 자, 3번 겸용주입니다. 무슨 주택? 겸용. 겸용은 우리가 뭡니까? 방금 우리가 일반 부동산과 일반 건축물과 주택이란 부동산은 세율부터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니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겸용주택 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가주택 들어봤나요? 그럼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학원, 3층에는 내가 살고 있어. 겸용이잖아요. 이럴 때 어느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느냐는 거죠. 오로지 주택 사용 부분만 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은 주택. 전체 면적에서 50% 초과하는 부분이 주택이라도 무조건 주택 부분만 주택 본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치성 재산의 취득 및 사용 있는데요. 자, 요것은 1번이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수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한다. 아까 뭐 가액 요건을 안 나기 위해서 분할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취득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건 한 건의 물건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납세 의무자 정의에서 여기 있었어요. 앞 시간에 납세 의무자, 취득 납세 의무자에서 주체구조부 소유자와 시설물을 설치한 자 있는데 그 시설물이 건물과 용도상 불가분을 관계에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는 갑이고 시설을 설치한 어린데 만약에 시설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면 누가 낸다? 주체구가 낸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설한 자가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에다가 고급 오락장을 갖췄어요. 그 부담은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주체구조가 낸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칭제를 사려는 경우도 중과세가 되는데 이 중과세는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소유자가. 그래서 내가 아까 잘 보라는 건데
지금 취득세는 사적 재산에 8%만 더 하는 것뿐이야. 8%만. 그런데 재산세는요. 일반 건축물이 0.25%인데 0.25%인데 예? 사적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재산세가 4%야. 어마어마한 재세금이에요. 일반 건축은 얼마라고요? 0.25%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사적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4%라고 16배 정도 된다고요. 엄청난 재산세가 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그러면 있는 빌딩을 임대하는데 뭐 할 거요? 물어봐야죠. 어? 그리고 계약서에 또 계약서 써야죠. 용도를 써야 되죠. 그리고 뭐냐? 만약에 뭡니까? 주점을 할 건데요. 그럼 주점을 할 건데 그 주점의 규모에 대해서 관할 강공서에 이 고급 오락장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거 안 해가 잘 계약했으면 뭡니까? 재산세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임차인의 재산세 안 날라가요. 재산세는 소유주에게 날라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임차료도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날라가는 게 아니라 재산은 소유자에게 날라간다고요. 그럼 몇 푼 임대료 받기 위해서 뭡니까? 사적 재산을 낼리?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특약을 쓰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가지고 하든지. 알겠어요? 조건이 사적 재산일 때 너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든지 합리적인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가미력조건 중과세를 가겠습니다.